타인의 가치를 틀렸다고 단정 짓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벌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의 통로를 내 손으로 직접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영상에서 돈은 가치를 옮기는 매개체일 뿐이고 돈을 버는 첫 번째 스텝은 내 가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은 절대로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거대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세상이 반응하는 가치가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 머릿속의 정답이 세상에서도 정답이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평가자가 되어 세상의 기준을 지레 짐작하는 겁니다.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심화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건 도대체 누구 기준일까?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는 가치라는 단어 앞에서 완벽하게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 정의와 남이 생각하는 가치 정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차이를 인정한 순간, 그 순간부터 진짜 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도덕적으로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직설적으로 파헤쳐 보자는 거죠. 여러분 혹시 포털 사이트나 인기 뉴스 탭 자주 보시나요? 가끔 이런 기사들이 뜨죠. 인플루언서 땡땡씨 한강뷰 아파트 50억 전액 현금 매수, 유튜버 루치씨 한강뷰 아파트 100억 전액 매수.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요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X, 스레드까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대다수 사람에겐 아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때가 많죠. 실제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라 반가운 마음에 뉴스 기사를 클릭했더니 그 밑에 달리는 베스트 댓글들은 늘 비슷합니다. 얜 또 누구야? 누구신데요? 얘가 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그런데 우리 잠깐 다 같이 이 댓글을 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상상해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인물이 거액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부정적인 댓글을 토해내는 그 심정. 절대 평온하거나 행복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댓글들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부자 됐어? 돈 쉽게 버네.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거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속죄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마음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소셜미디어를 깊게 하지 않아서 비교적 최근에 누구를 알게 됐냐면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다들 아시나요? 아니 저만 몰랐나요? 미스터 비스트 이분은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하고 계신 유튜버인데요.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 몇 초에 몇 억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자 찾아보니까 이분의 가치가 무려 26억 달러. 자산 가치가 3.5조 원을 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영상들도 완전히 제 취향이 아닌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몇 천만 원씩 이미 통장에 쌓이고 있다는 점. 솔직히 이런 소식 들으면 짜증이나 현타가 안 올 수 있나요? 진짜 세상 요지경이다 싶지 않아요? 가수 한루루 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제 8살 어린 동생이 너무 좋은 노래라고 추천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멜로디도 안 와닿고 가사도 하나도 공감이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한루루 신드롬 대단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열광하고 공감하고 좋아하고 예능에도 엄청 많이 나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커버곡으로 많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미스터 비스트 싫다고, 한루루님 싫다고, 별로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안 좋아한다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넘겨버렸던 유튜브 비디오에, 그냥 넘겨버렸던 노래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세대가 열광하고 있다면 저건 가치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내 기준에 갇혀서 세상이 어디로 흐르는지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주류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시대의 뒤편으로 밀려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예시를 제가 왜 들고 있냐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시장의 절대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저는 미스터 비스트 영상도 한루루님의 노래도 여전히 100% 제 취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그들이 쓸데없다 치부하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수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가치를 느끼고 열광하고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남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눈치 보고 무조건 거기에 맞추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돈을 버는 출발점은 여전히 내 가치에 대한 강력한 확신입니다. 그렇지만 내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강력히 있다고 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남에게 명백한 해를 끼치거나 사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행위까지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외의 영역에는 무수한 다른 삶의 방식과 취향들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가치를 두고 단지 내 이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저건 틀렸어, 진짜 쓸데없다, 아 저건 가치 없는 일이야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면 타인의 가치를 틀렸다고 단정 짓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벌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의 통로를 내 손으로 직접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돈을 버는 방식을 저건 가치 없어 라고 폄하하는 순간 나는 그 비즈니스 모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시장의 수요, 돈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무수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내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100만 가지의 방법으로 돈이 이동하는 곳이에요. 어라, 이런 방식으로도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싶은 기상천외한 통로들이 무수히 존재하죠. 그런데 내가 이건 싫고 저렇게 돈 벌면 안 되는 거고 돈은 오직 내가 아는 이 방식으로 벌어야 돼 하고 편견의 벽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더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돈의 기회조차 나는 지나쳐버리고 보지 못할 겁니다. 저런 사람이 돈 버는 건 잘못됐어. 저렇게 쉬운 콘텐츠로 돈 버는 건 난 인정 못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한 점일 뿐인데 나라는 사람이 가진 이 좁은 취향과 편견을 세상의 절대적 기준 이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분야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내 삶에서 완벽히 차단하게 됩니다. 돈이 흘러 들어올 시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는 거죠. 세상이 가치를 느끼고 돈을 지불하는 그 실체적인 작동 원리를 눈앞에 두고도 내 취향이 아니니까 틀렸다 하며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풍요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겠습니까? 둥글둥글하게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내 돈의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 내 시야를 확장하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부의 전략이에요.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솔직한 채널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은 돈을 모으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 마무리해볼게요.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부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시장 앞에서 오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는 판사 역할도 자처하지 않아요.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건 가치 없는 짓이야 라고 단정 짓는 대신 세상엔 이런 형태의 가치도 존재하고 이 무수한 사람들이 기꺼이 여기에 돈을 지불하는구나 하며 시장의 생태계를 그대로 읽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느끼고 돈을 쓰는구나 하고 덤덤하게 세상의 풍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이 돈을 많이 버는 소식에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금 이 사회에 너무너무 각박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외나무에서 만난 원수가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질투와 증오 같은 감정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셔야 합니다. 원수가 돈을 크게 벌었다는 건
사실은 나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 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시장의 돈과 유동성이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실체적 증거니까요. 나 역시 내 방식으로 판에 들어가 기회를 잡을 확률이 무한히 열려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 돈의 액수는 정해져 있고 남이 많이 가져가면 내 몫은 줄어든다 같은 뺏고 뺏기는 결핍의 마인드셋이 생존 본능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남이 돈을 벌면 내 몫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착각일 뿐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 중에 The pie is big enough for everyon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파이는 우리 모두 한 조각 한 조각씩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가치 형태가 무한한 만큼 시장에 흐르는 돈과 기회의 가능성도 넘쳐 흐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조차 누군가에게는 가치로 인정받아 거대한 자본이 흐르고 있다면 내가 가진 독특한 가치와 내 안의 진정성 역시 알아봐줄 사람이 이 무한한 시장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취향이라는 좁은 감옥에서부터 나와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앞에서 완벽하게 겸손해지세요. 타인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너그럽게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돈과 기회가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들 이 세상에 무한한 파이 많이 많이 드세요. 안녕!